자, 이거 뭐죠? 1200%면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그러나 이제 비트코인은 굉장히 위험하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 1200%는 요 2억짜리 빌라는 절대 안 떨어져요.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오른쪽으로 뛴다라는 거. 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꼰대 김학주입니다. 자, 오늘은 재개발 지역의 빌라 단독에 대한 적정 시세를 판단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공재개발 들어보셨죠? 공공재개발. 이건 정부에서 지정하는 재개발이에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뭐 민간 재개발하고 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소규모 재개발이죠. 이렇게 최근에 서울시하고 정부에서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 앞으로 많은 지역을 재개발 지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재개발 전성시대가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지역을 투자를 했거나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적정 가격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남들이 부르는 금액으로 팔거나 살 수는 없잖아요. 적정 가치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시간을 제 이 방송만 들으면 아마 100%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을 오늘은 한남 뉴타운 예를 들어서 갖도록 할게요. 왜 한남 뉴타운이 재개발에서 가장 비싼 데예요. 재개발의 압구정. 그러다 보니까 한남 뉴타운 3구역이 얼마 전에 감정평가를 완료했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평가를 가지고 제가 적정 가격을 산정할 건데 앞으로 많은 재개발들이 바로 이 한남 뉴타운을 따라서 할 거예요. 왜? 너무나 유명하니까. 왜 한남 뉴타운이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감정평가를 해줘? 니네 이상해 라고 한다면 감정평가가 욕밖에 안 먹죠. 그러니까 한남 뉴타운 3구역을 따라서 하는 게 가장 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남 뉴타운 빌라 감정평가를 봤더니 빌라는 평당 9천만원 정도가 감정평가로 나왔고 단독은 평당 4천만원 정도가 감정평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매매가가 자, 집은 빌라는 10평이라고 가정을 하고 단독은 50평짜리 단독을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빌라는 적정가가 바로 9억이 되는 거고 단독은 20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9억 대 20억. 그러면 자, 9억 플러스 시세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죠. 바로 뭐가 붙냐면 프리미엄이 붙어서 적정 가격을 시세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럼 이 P는 뭐냐? P는 재개발에서 이루어지는 수익입니다. 수익. 이 수익은 자, 우리가 재개발의 아파트를 짓게 되면 세 동에 이렇게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조합이 갖고요. 조합이 나눠 가져요. 조합이 추첨으로. 그리고 나머지 하나에서 일부를 임대를 짓고 나머지를 일반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 분양을 가지고 이 아파트를 짓는데 공사비에 써요. 공사비에. 그리고 모자란 돈을 조합이 나머지를 나누어 냅니다. 공사비. 이걸 바로 추가 부담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익, 이 아파트 재개발을 하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3개가 형성이 돼요. 이게 첫 번째가 입주 후 시세예요. 4년 후죠, 4년 후. 4년 후 공사 끝나고 입주할 때 시세. 한남 뉴타운 시세를 보통 25억에서 30억 정도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 정도 적정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일반 분양가입니다. 일반 분양가는 최근에 우리 분양가 상한제 걸려 있는 거 아시죠? 분상이라 분상.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시세의 90%로 분양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80% 정도로 잡겠습니다. 80%도 높게 잡아요. 그거보다 더 낮을 거예요. 정부에서 하는 거는. 그러면 80%니까 저는 25억을 기준으로 잡으면 2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20억.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도 예전에 일반 분양가의 80%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가 걸리면서 90%까지 하는 지역도 있고 또는 70%까지 낮아진 예전엔 70%까지도 낮았었어요. 예전 재개발은. 그래서 80%로 잡을게요. 그러면 16억인데 최근 한남 뉴타운에서 조합원 분양가 30평대를 15억에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게 제가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러면 15억으로 잡을게요. 그러면 여기서 수익은 어떤 게 수익이냐? 예전에 프리미엄은 조합원 분양가에서 일반 분양가를 뺀 게 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고 보합 시기에는 일반 분양가에서 조합원 분양가를 뺀 5억이 바로 프리미엄이에요. 그러나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바로 입주 시세가 최종 가격이 되기 때문에 25억에서 15억을 빼야 돼요. 그럼 얼마 남죠? 25 빼기 15니까 바로 10억이 프리미엄으로 존재를 하게 된 거죠. 10억. 그러면 P가 10억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10억을 대입하면 되냐? 안 됩니다. 왜? 이 10억은 4년 후에 형성되는 시세예요. 4년 후. 그러면 지금 이걸 사는 사람이 다 지불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60% 저는 6억을 시세라고 잡겠습니다. 6억을. 이건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6억.
그럼 6억을 잡으면 빌라는 15억이 되는 거고 단독은 26억이 되는데 단독이 들어가는 돈도 많고 땅도 큰데 P를 6억과 똑같이 빌라하고 단독 똑같이 6억을 벌게 된다면 단독은 불합리하죠.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당연히 동의를 안 하겠죠. 그럼 단독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대하면 재개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1+1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대지가 큰 걸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감정평가액이 되게 많이 나온 사람이나 전용 면적이 아파트 2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사람들은 2개를 가져가도 된다라고 법을 바꿨습니다. 이것도 아마 시간이 가면 더 완화될 거예요.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끔 해줄 건데 어쨌든 지금은 그래요. 1+1. 그러면 6억 플러스 6억이 되는 거죠. 2개. 12억이 되기 때문에 20억 플러스 12억이니까 총 32억이 바로 시세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빌라는 15억을 투자하지만 단독은 32억을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32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니까 공급 대비 수요가 빌라보다 더 적죠. 그러니까 32억이 아닌 30억 정도를 적정가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자, 한남 뉴타운의 빌라는 15억이다. 한남 뉴타운의 단독은 30억이다. 이렇게 기준을 잡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가정이니까 시점 보정을 하셔야 돼요. 시기에 따라서 가격이나 상황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형성되는 빌라 시세가 예를 들어 17억이다 또는 18억이라고 한다면 이 분은 왜 이렇게 더 비싸냐? 이 분은 4년 후의 시세를 25억이 아닌 30억 가까이 판단을 하신 거예요. 25억에서 30억이니까. 즉 30억까지 판단하신 분들은 17억도 비싼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 알아서 판단을 하세요. 입주 시세가 얼마인지 해서 이런 식으로 빌라나 단독의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면 편한데 문제는 빌라를 가봤더니 어떤 빌라는 지분이 10평이에요. 그럼 아까 10평이니까 10평은 15억 적정하죠. 그런데 어떤 빌라는 지분이 1평이에요. 2평? 2평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0평짜리는 감정평가 9천이니까 9억인데 그러면 2평짜리는 감정평가가 1억 8천이 되겠죠. 1억 8천. 사실은 이것보다 2억 이상 나오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만 잡는 거예요. 알기 편하게. 그러면 아까 하나 아파트를 하나 받을 수 있는 수익은 얼마라 그랬죠? 프리미엄 6억이라 그랬죠? 6억 플러스 6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평짜리는 15억이 되니까 평당 1억 5천이 적정가인데 그죠? 근데 이거를 2억이라고 볼게요. 1억 8천을 더 높게 해주거든요. 그럼 2억에 6억이니까 8억의 매매가가 나오고 평당가가 4억의 적정가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즉 보셨죠? 대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평당가는 엄청나게 올라간다. 이 4억이 대표님 이 4억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이거요 4억보다 더 비싸요. 왜? 15억보다는 어차피 얘도 아파트 2평짜리도 아파트를 받잖아요. 그럼 얘는 8억이라는 돈밖에 투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똑같은 아파트를 받는데 15억을 투자하실래요? 8억을 투자하실래요? 8억을 투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럼 8억은 8억일까요? 아니죠. 9억에서 10억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잘못된 금액이 아닌 적정 가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엔 단독이에요. 그럼 단독은 어떨까? 단독은 20평짜리 단독이 있고 50평짜리 단독이 있겠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평당 4천으로 하면은 4천. 그럼 단독주택 20평은 8억이 되는 거고 50평은 20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8억짜리에다가 6억. 20평짜리 단독은 하나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 6억이 되는 거고 50평짜리는 아까 제가 2개 받는다 그랬죠. 6 플러스 6 바로 12억이 적정가가 돼서 자 20평짜리는 14억이 되는 거고 50평짜리는 2개를 받으니까 32억이 시세로 형성이 되는 거죠. 즉 평당가가 20평짜리는 얼마죠? 평당 7천이 되는 거고 50평짜리는 평당 6,400이 평당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적정가고 근데 이게 적정가가 아닌 이유가 32억보다는 14억이 훨씬 더 투자금이 저렴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빌라 가격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20평짜리 단독은 대부분이 빌라하고 적정 시세를 맞추기도 하고 또는 감정평가들이 아예 그냥 이 빌라의 감정평가를 단독 20평짜리 단독의 감정평가를 빌라에 맞추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시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지정 지역의
단독과 빌라 가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뭐냐? 어떤 투자냐? 앞으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단독 빌라를 투자, 공공재개발,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이 앞으로 서울시 또는 정부에서 지정하는 그런 개발이 될 만한 지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참조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자, 집은 10평짜리와 집은 50평짜리 단독 주택 중에서 어떤 걸 투자하는 게 좋겠냐? 요거에 대해서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확신을 드릴게요. 일단은 10평짜리는 7억 정도, 용산의 한남 뉴타운 말고 다른 지역의 빌라 가격을 10평을 7억이라고 보고, 단독주택 50평짜리가 평당 요즘 지분당 한 4천만 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20억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10평짜리 7억에 아까 제가 개발로 구역 지정이 되면은 단독은 빌라는 6억의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했어요. 아파트 한 채를 받으니까. 그러나 단독은 두 채를 받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12억의 프리미엄이 붙게 됩니다. 그러면 자, 요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을 한번 따져 본다면 빌라 7억에 전세가 4억이 들어가 있어요. 전세가 4억. 그러면 내 투자 금액은 3억이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고 6억을 벌게 되니까 약 200%의 수익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은 매매가는 20억인데 이걸 진짜 잘 투자해, 세가 잘 나가는 다가구를 샀어요. 그럴 경우에는 잘하면 10억까지도 낮출 수가 있어요. 이건 잘 투자했을 경우에요. 그럴 경우에 12억을 벌기 때문에 이때는 120%의 수익률, 그러니까 수익률 차이에서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즉 단독보다는 재개발 예상되는 지역을 투자하실 때는 빌라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 미지정 지역의 빌라 중에서도 집은 10평짜리는 7억, 집은 2평짜리는 2억, 평당 1억 정도, 이렇게 시세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투자하기 좋으냐, 어떤 게 더 싼 매물이냐 라고 따진다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6억의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계산을 해 보세요. 그러면 자, 아까 전세가 7억짜리 빌라 전세가 4억이라고 그랬죠. 그럼 내 투자 금액이 3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이 6억의 수익을 봐요. 그러니까 200%의 수익률,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2평짜리 빌라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2억짜리 요 조그만 빌라는 전세가 1억 5천이에요. 그럼 내 돈이 5천만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6억, 똑같아요. 똑같은 아파트를 받지, 집은 작은 것들은 저기 떨어져 있는 멀리 있는 거 받지 않아요. 추첨으로 받지, 추첨으로. 평수 조금 작은 거. 요즘은 작은 게 인기가 더 많아요. 그럴 경우에 6억이니까 이런 경우에 1200%의 수익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 뭐죠? 1200%면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그러나 이제 비트코인은 굉장히 위험하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 1200%는 요 2억짜리 빌라는 절대 안 떨어져요.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오른쪽으로 뛴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재개발이 되면 바로 폭등을 하는 바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단점도 있어요. 재개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10평짜리 빌라보다는 2평짜리 빌라가 거래가 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는 좀 약간 떨어지죠. 그러니까 재개발이 될 많은 지역, 용산이나 한강변 쪽 같은 경우는 이 작은 빌라가 인기가 더 많은데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 외곽 쪽 같은 경우, 강남 같은 경우는 2평짜리가 인기가 더 떨어진다는 거. 요것만 조금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이거 외에도 제가 이제 미지정된 지역에 재개발이 바라지 않는 지역 중에 제일 유명한 게 강남 같은 지역이죠. 이런 지역의 빌라값, 적정값,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걸 투자하면 좋은지, 이런 거에 관한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마스터하면은 빌라 단독에 대해서는 거의 많이 알고 가시는 거니까 제 다음 방송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독 플러스 놓치면 안 되니까 알람 신청도 같이 하십시오. 그 다음에 왼쪽 아래쪽에 좋아요 버튼도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